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일본과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보름은 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전임 광경화 장관이 취임했을 때는 이틀 만에, 윤병세 장관이 취임했을 때는 3일 만에 일본 외무상과 통화한 것과 대조해보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통화를 늦추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일본이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일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를 선언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메시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머니들이 괜찮다라고 하실 때까지 또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판이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공식 합의라고 밝혔고, 최근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중시한다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우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위 변제안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피해자 중심주의에 맞는 해결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중심주의에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일 문제에 대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갈팡질팡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근에는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나서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마 너무 답답하니 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 아마 할머니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부산의 일본군 본진을 공격하라는 선조의 명령을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나라를 구하려는 충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싸움은 이기기 어렵고 결국 나라를 지킬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제징용 위안부 판결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정부의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친일적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일본에 이기기도 어렵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고 냉철하게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애초에 이와 같은 사단을 만들어야 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3월 2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온전한 피해자 중심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위 변제한 방식으로 갈 것인지 우리 국민께 3.1절 기념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피해 당사자인 이 할머니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 것인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